따스한 봄볕이 내리쬐는 오후, 서울 변두리의 한 초등학교 강당은 첫 입학식을 맞은 아이들과 학부모들의 활기찬 소리로 가득했다. 민재는 굳게 닫힌 강당 문 앞에서 아들 지호의 손을 꼭 잡고 있었다. 옆에 선 아내 서연은 연신 휴대폰 카메라로 지호의 모습을 담으며 환하게 웃고 있었다. 어머, 우리 지호 벌써 초등학생이라니 믿기지 않네. 내 새끼 벌써 다 컸지. 오늘 입학식 끝나면 아빠가 맛있는 거 사줄게. 지호야, 뭐 먹고 싶어? 햄버거, 감자튀김도요. 지호는 신이 나서 깡충깡충 뛰었다. 민재는 그런 아들을 보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지만 그의 마음 한켠에는 묘한 긴장감이 드리워져 있었다. 그건 막연한 불안감이었다. 지난밤 그는 10여 년 전의 꿈을 꾸었다. 풋풋했던 대학 시절, 벚꽃이 흩날리던 캠퍼스에서 다연과 함께 걷던 기억. 꿈속의 다연은 그의 손을 잡고 행복하게 웃고 있었다. 잠에서 깨어난 그는 식은땀을 흘리며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다. 설마 그럴 리가 없지. 민재는 고개를 가로저으며 씁쓸하게 웃었다. 다연은 이미 오래전에 그의 기억 속에서 지워진 사람이었다. 졸업 후 각자의 길을 걸으며 연락이 끊겼고 소식조차 알 수 없었다. 평범한 초등학교 교사가 된 다연이 이 멀리 떨어진 서울 외곽의 학교에 담임교사로 올 확률은 거의 없었다. 강당 문이 열리고 민재는 지호의 손을 잡고 안으로 들어섰다. 맨 앞줄에 자리를 잡고 앉아 주변을 둘러보았다. 수많은 학부모와 아이들, 활기 넘치는 분위기, 평범한 입학식 풍경이었다. 그는 안심했다. 그리고 잠시 후 교장 선생님의 훈화 말씀이 시작되었다. 지루함에 하품이 나올 무렵 교감 선생님이 학년별, 반별 담임 교사를 소개하기 시작했다. 다음은 1학년 일반 담임 선생님이신 김다연 선생님이십니다. 교감 선생님의 목소리가 강당에 울려 퍼졌다. 민재는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온몸이 굳어버렸다. 마치 시간이 멈춘 듯 그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그의 눈동자는 무대 위로 향했다. 그곳에는 흰 블라우스와 검은 스커트를 입은 단아한 여인이 서 있었다. 길게 늘어뜨린 생머리와 하얗고 깨끗한 얼굴. 낯설면서도 익숙한 모습. 다연이었다. 민재는 입을 다물지 못했다. 꿈속에서 보았던 그녀가 10여 년 전의 모습 그대로 무대 위에 서 있었다. 시간이 흐르며 조금 성숙해진 분위기는 있었지만 그녀의 눈빛과 표정만은 그때와 똑같았다. 서연은 옆에서 지호에게 속삭이고 있었다. 지호야, 이 선생님이 너희 담임 선생님이셔. 예쁘지? 지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밝게 웃었다. 민재는 그 소리가 멀게만 들렸다. 그는 다연에게서 시선을 뗄 수 없었다. 다연은 단상 위에서 활짝 웃고 있었다. 그 웃음은 그때와 변함없이 아름다웠다. 하지만 민재는 그 웃음이 왠지 모르게 자신을 향한 조롱처럼 느껴졌다. 10여 년 만에 다시 만난 첫사랑이 아들의 담임 교사가 되어 나타나다니. 이런 우연이 있을 수 있을까? 그는 불길한 예감에 휩싸였다. 다연은 무대 위에서 학부모들과 아이들에게 인사를 건넸다. 안녕하세요. 저는 1학년 일반 담임 김다연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하면서도 힘이 있었다. 강당 전체가 그녀의 목소리에 집중하는 듯했다. 그녀의 시선은 강당 곳곳을 천천히 훑고 있었다. 그리고 잠시 후 그녀의 시선이 민재에게 닿았다. 민재는 숨이 멎는 것 같았다. 그녀의 눈빛은 한순간 흔들리는 듯 했다가 이내 차분해졌다. 민재는 그녀가 자신을 알아보지 못한 것이라고 생각했다. 아니, 그래야만 했다.
지호야, 안녕? 다현은 수많은 아이들 중 유독 지호를 발견하고 반갑게 인사를 건넸다. 지호는 활짝 웃으며 손을 흔들었다.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다현은 지호에게 다정하게 웃어주었다. 지호는 민재를 닮아 키가 크고 똘똘해 보였다. 그녀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지호 옆에 앉은 민재에게로 향했다. 서연은 민재에게 속삭였다. 왜 그래? 넋 나간 사람처럼 보고 있어. 아니, 그냥 좀 아는 사람 같아서. 아는 사람? 당신이 아는 사람 중에 저렇게 예쁜 사람이 있었나? 못 보던 얼굴인데? 아니야, 그냥 좀 닮은 사람 같아서 그래. 근데 좀 다르네. 내가 잘못 본 것 같아. 민재는 서연의 말을 대충 넘기며 어색하게 웃었다. 그의 심장은 여전히 불안하게 뛰고 있었다. 입학식이 끝나고 학부모들은 교실로 향했다. 민재와 서연, 그리고 지호도 1학년 일반 교실로 향했다. 교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다연이 환한 미소로 그들을 맞이했다. 안녕하세요, 지호 어머니, 아버님. 안녕하세요, 선생님. 우리 지호 담임 선생님이 되셔서 정말 좋아요. 서연은 다연의 손을 잡고 반갑게 인사했다. 민재는 서연의 뒤에 서서 다연을 바라보았다. 다연은 민재를 향해 고개를 살짝 숙여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지호 아버님. 네, 안녕하세요. 민재는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대답했다. 다연의 눈빛은 여전히 차분했지만 민재는 그 안에 숨겨진 무언가를 느낄 수 있었다. 그녀는 그를 알아보았을까? 아니, 분명 알아보았을 것이다. 10여 년 전 누구보다 가까웠던 연인이었다. 그들의 사랑은 깊었고 이별은 아팠다. 하지만 그 모든 시간은 이미 과거였다. 지금 민재에게는 사랑하는 아내 서연과 아들 지호가 있었다. 선생님, 저 기억 안 나세요? 민재는 무심코 다연에게 물었다. 서연은 민재의 팔을 툭 치며 말했다. 아니, 당신 왜 그래? 선생님이 어떻게 당신을 기억하겠어? 다연은 옅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제가 워낙 많은 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니 혹시 예전에 저랑 인연이 있으셨나요? 다연은 민재를 정면으로 바라보며 물었다. 그녀의 눈빛에는 장난기가 가득했다. 민재는 그녀가 자신을 놀리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아니요, 그냥 좀 닮은 분이 있어서요. 제가 착각했나 봅니다. 민재는 애써 태연한 척하며 말했다. 다연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 웃음은 서연에게는 친절한 웃음이었지만 민재에게는 묘한 긴장감을 안겨주었다. 서연은 지호의 책상에 앉아 교실을 둘러보았다. 와, 교실이 정말 예쁘네요. 지호가 여기에서 신나게 공부할 수 있겠어요. 서연은 교실을 칭찬하며 다연에게 말을 건넸다. 다연은 서연에게 친절하게 대답해 주었다. 두 여자의 대화가 이어지는 동안 민재는 다연을 훔쳐보았다. 그녀의 모습은 그때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시간이 그녀를 비켜간 듯했다. 민재는 마음이 복잡해졌다. 10여 년 만에 다시 만난 첫사랑. 그것도 아들의 담임 교사로. 이 상황이 그저 우연일까? 아니면 운명일까? 그는 깊은 생각에 잠겼다. 지호의 학교 생활은 순조로웠다. 지호는 활기차고 사교성이 좋아 친구들과도 금방 친해졌다. 다연은 지호에게 각별한 관심을 보였다. 매일같이 지호의 학교 생활을 묻고 숙제를 도와주며 때로는 함께 그림을 그리기도 했다. 서연은 그런 다연에게 고마움을 느꼈다. 여보, 다연 선생님 정말 좋으신 분 같아. 지호한테 그렇게 다정하게 대해줄 수가 없어. 그런가? 당신은 왜 그렇게 시큰둥해? 질투해? 무슨 소리야? 그냥 뭐, 그렇지. 민재는 서연의 말에 대충 대답했다.
그는 다연을 만날 때마다 불편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다. 다연은 민재에게 직접적으로 과거 이야기를 꺼내지는 않았지만 그녀의 행동 하나하나가 민재의 마음을 흔들었다. 지호의 알림장에는 다연이 남긴 메시지가 빼곡했다. 지호가 오늘 수업 시간에 발표를 아주 잘했습니다. 발표하는 모습이 참 의젓하네요. 지호가 그린 그림이 참 독특하고 멋져요. 창의력이 뛰어난 것 같습니다. 다연은 지호의 장점을 칭찬하며 지호의 학교 생활을 상세하게 기록했다. 서연은 그 알림장을 보며 행복해했다. 봐, 여보. 선생님이 지호한테 얼마나 관심이 많은지. 당신도 고마워해야 돼. 민재는 애써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알림장을 보며 다연의 글씨체를 꼼꼼히 살폈다. 10여 년 전 그에게 보냈던 편지의 글씨체와 똑같았다. 그는 그 편지들을 아직도 가지고 있었다. 이별 후에도 버리지 못하고 서랍 깊숙한 곳에 넣어두었다. 그는 편지들을 꺼내 다연이 쓴 알림장과 비교했다. 글씨체는 똑같았다. 그는 다연이 자신을 잊지 않았다는 것을 확신했다. 그리고 그녀가 자신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지호를 통해 민재에게 접근하고 있었다. 민재는 다연의 의도가 무엇인지 알 수 없었다. 그녀는 그저 순수하게 지호를 아끼는 것일까? 아니면 자신에게 복수라도 하려는 것일까? 그는 혼란스러웠다. 매일 밤 그는 잠 못 이루고 뒤척였다. 다연의 얼굴이 자꾸만 떠올랐다. 풋풋했던 대학 시절, 벚꽃이 흩날리던 캠퍼스에서 벤치에 앉아 그녀와 함께 책을 읽던 기억. 그녀의 손을 잡고 영화관에 가던 기억. 그녀와 함께했던 모든 시간이 생생하게 되살아났다. 그러던 어느 날 서연이 학교 운영위원회에 당선되었다는 소식을 전했다. 여보, 나 이번에 학교 운영위원 됐어. 앞으로 학교 행사도 같이 참여해야 할 것 같아. 다연 선생님이랑 더 자주 볼 수 있겠다. 서연은 신이 나서 말했다. 민재는 그 소식을 듣고 표정이 굳었다. 다연과 더 자주 만나야 한다니. 그건 그에게 악몽이나 다름없었다. 운영위원회 회의가 있는 날, 민재는 서연을 대신해 학교에 갔다. 교실에는 이미 몇몇 학부모들이 와 있었다. 다연은 환한 미소로 그들을 맞이했다. 민재는 다연의 눈을 똑바로 쳐다볼 수 없었다. 그는 구석에 앉아 고개를 숙였다. 다연은 민재의 모습을 보고 옅은 미소를 지었다. 지호 아버님, 지호는 요즘 학교 생활에 아주 잘 적응하고 있어요. 친구들과도 잘 지내고 수업 시간에도 집중력이 뛰어납니다. 아무래도 가정교육을 잘 받아서 그런 것 같아요. 다연은 민재에게 칭찬을 건넸다. 민재는 그 칭찬이 자신에게 향한 것이 아니라 서연에게 향한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다연이 서연을 칭찬하는 것을 보고 질투심을 느꼈다. 다연은 계속해서 말을 이어나갔다. 그리고 지호는 그림 그리는 것을 참 좋아해요. 얼마 전에 저희 반에서 미술 대회를 열었는데 지호가 1등을 했답니다. 지호가 그린 그림을 보면 정말 아버님을 많이 닮은 것 같아요. 다연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민재를 바라보았다. 민재는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다. 그녀는 무엇을 알고 있는 걸까? 그녀는 민재와 지호의 관계에 대해 의심하고 있는 것일까? 민재는 불안감에 휩싸였다. 회의가 끝나고 민재는 다연에게 조심스럽게 물었다. 선생님, 저에게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무슨 말씀이요? 그냥 오늘 저에게 하신 말씀들 다 저에게 하시는 말씀 같아서요. 민재는 솔직하게 말했다. 다연은 옅은 미소를 지으며 민재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지호 아버님, 지호는 정말 착하고 사랑스러운 아이예요. 저는 그저 지호를 아끼는 마음으로
그렇게 말씀드린 것뿐입니다. 하지만 선생님 지호가 저를 닮았다는 말씀은 무슨 뜻이신지. 민재의 목소리는 떨렸다. 다연은 웃으며 민재의 어깨를 살짝 두드렸다. 그냥 하는 말이죠, 뭐. 지호가 아버님을 닮아서 훈훈하게 생겼다는 뜻이에요. 다연은 민재의 불안감을 아는지 모르는지 천진난만하게 웃었다. 민재는 그녀의 웃음 속에서 혼란을 느꼈다. 그녀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것일까? 아니면 모르는 척하는 것일까? 민재는 다연의 속마음을 알 수 없었다. 그는 그녀에게서 멀어지고 싶었다. 하지만 그녀는 자꾸만 그의 주위를 맴돌았다. 밝혀지는 진실. 며칠 후 서연이 지호의 알림장을 보다가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알림장에는 다연이 쓴 메모가 있었다. 어머님, 지호가 최근 들어 밥을 잘 먹지 않아 걱정입니다. 혹시 지호가 좋아하는 음식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서연은 고개를 갸웃거렸다. 지호는 평소에도 밥을 잘 먹는 아이였다. 편식도 하지 않았고 밥투정도 거의 하지 않았다. 서연은 민재에게 알림장을 보여주며 말했다. 여보, 지호가 요즘 밥을 안 먹는데. 선생님이 그러시네. 이상하다. 지호 어제도 밥 잘 먹었는데. 민재는 알림장을 힐끗 보았다.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다연의 글씨체였다. 그는 서연에게 말했다. 별일 아닐 거야. 그냥 선생님이 지호 걱정돼서 그러셨나 보지. 서연은 민재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 한켠에는 찜찜한 기분이 남았다. 그녀는 다연에게 전화를 걸어 지호의 식습관에 대해 물었다. 다연은 서연에게 친절하게 대답해 주었다. 어머님, 지호가 밥을 아예 안 먹는 건 아니고요. 예전보다는 조금 덜 먹는 것 같아서 걱정이 돼서 여쭤본 거예요. 서연은 다연의 말에 안심했다. 그리고 며칠 후 서연은 지호의 책상 위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발견했다. 사진 속에는 벚꽃이 흩날리는 캠퍼스에서 벤치에 앉아 있는 민재와 다연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서연은 사진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 그녀는 사진을 들고 민재에게 달려갔다. 여보, 이 사진 뭐야? 당신 옛날 사진이야? 아니, 그게. 이 여자, 다연 선생님 맞지? 두 사람 무슨 사이였어? 민재는 서연의 질문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는 모든 것을 서연에게 고백해야만 했다. 그는 한숨을 쉬며 서연에게 말했다. 서연아, 다연이는 내 첫사랑이었어. 민재는 서연에게 다연과의 과거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대학 시절 그들은 누구보다 뜨겁게 사랑했다. 하지만 졸업 후 다연은 교사의 꿈을 이루기 위해 지방으로 내려갔고 민재는 서울의 남아 회사원이 되었다. 그들은 장거리 연애를 시작했지만 서로의 삶에 지쳐 결국 헤어졌다. 서연은 민재의 이야기를 듣고 눈물을 흘렸다.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당신은 나를 속였어. 지호 선생님이 당신 옛날 애인이었다는 걸 왜 말 안 했어? 미안해, 서연아. 너무 오래된 일이라서. 그리고 지호 담임 선생님이 될 줄은 정말 몰랐어. 민재는 서연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서연은 민재의 손을 뿌리치고 방으로 들어갔다. 민재는 서연을 따라 방으로 들어가 서연에게 사과했다. 서연은 민재의 사과를 받아주었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이미 불신이 싹트고 있었다. 6. 혼란과 의심. 서연은 매일 밤 잠 못 이루고 뒤척였다. 그녀는 다연이 자신에게 접근한 이유를 알 수 없었다. 그녀는 복수를 하려는 것일까? 아니면 민재와의 관계를 다시 시작하려는 것일까? 서연은 불안감에 휩싸였다. 그녀는 다연을 만날 때마다 그녀의 눈빛을 살폈다. 다연의 눈빛은 친절했지만 서연은 그 안에 숨겨진 무언가를 느낄 수 있었다.
서연은 다연에게 직접적으로 물어보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다연에게 전화를 걸어 만남을 요청했다. 다연은 서연의 요청을 흔쾌히 수락했다. 다음 날 서연은 학교 앞 카페에서 다연을 만났다. 선생님, 저랑 할 이야기가 있으신 것 같아서요. 네, 어머님. 무슨 일이신가요? 저 선생님이 민재 씨의 첫사랑이었다는 거 알아요. 서연은 용기를 내어 말했다. 다연은 서연의 말에 놀라는 표정을 지었다. 아, 알고 계셨군요. 네. 그런데 궁금해요. 왜 민재 씨를 다시 만난 거죠? 그리고 왜 하필 지호 담임 선생님이 되신 거죠? 어머님, 저는 그저 지호를 아끼는 마음으로. 거짓말하지 마세요. 선생님은 지호를 통해 민재 씨에게 접근한 거잖아요. 맞죠? 서연의 목소리는 떨렸다. 다연은 서연의 질문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렸다. 서연은 다연의 눈빛을 보고 확신했다. 다연은 민재에게 미련이 남아 있었다. 그녀는 복수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관계를 다시 시작하려는 것이었다. 선생님, 저에게서 민재 씨를 뺏고 싶은 건가요? 그래서 지호를 이용한 건가요? 서연의 질문에 다연은 고개를 숙였다. 아니에요, 어머님. 그런 게 아니에요. 저는 그저 민재 씨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어서. 미안한 마음이라니요? 무슨 미안한 마음이요? 다연은 서연의 질문에 눈물을 흘렸다. 제가 민재 씨와의 관계를 정리하지 않고 떠나버렸어요. 그래서 민재 씨가 저 때문에 많이 힘들어했어요. 그래서 미안한 마음에. 다연은 서연에게 민재와의 이별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그들의 이별은 다연의 일방적인 통보였다. 다연은 민재에게 어떤 설명도 없이 갑작스럽게 떠나버렸다. 민재는 다연을 찾아 헤맸지만 그녀의 소식을 알 수 없었다. 민재는 다연과의 이별 후 힘들어했고 오랜 시간 동안 방황했다. 서연은 다연의 이야기를 듣고 민재에 대한 연민을 느꼈다. 그랬군요. 저는 몰랐어요. 민재 씨가 그런 아픈 과거가 있었는지. 서연은 다연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다연은 서연의 따뜻한 위로에 고개를 들었다. 어머님, 저 정말 민재 씨를 뺏을 생각은 없었어요. 그냥 지호를 보면서 민재 씨 생각이 나서 그랬을 뿐이에요. 다연은 진심을 담아 말했다. 서연은 다연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다. 그녀는 다연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선생님, 저도 용서할게요. 그리고 민재 씨에게도 제가 대신 사과할게요. 서연은 다연의 손을 놓지 않았다. 그들의 관계는 미묘하게 바뀌었다. 그들은 더 이상 서로를 경계하지 않았다. 오히려 서로를 이해하고 위로하는 사이가 되었다. 서연은 집으로 돌아와 민재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민재는 서연의 이야기를 듣고 눈물을 흘렸다. 서연아, 내가 너무 미안해. 다연이한테도 미안하고 당신한테도 미안하고. 민재는 서연을 안고 말했다. 서연은 민재의 등을 토닥이며 말했다. 괜찮아, 여보. 이제 우리 서로에게 솔직해지자. 숨기는 것 없이. 민재는 서연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다음 날 학교로 찾아가 다연을 만났다. 다연아, 정말 미안해. 아니야, 민재야. 내가 더 미안해. 내가 너한테 말도 없이 떠나버려서. 민재와 다연은 서로에게 진심으로 사과했다. 그들은 과거의 아픔을 딛고 새로운 관계를 시작했다. 그들은 이제 서로에게 좋은 친구이자 동료가 되었다. 민재는 다연에게 지호의 학교 생활에 대해 자주 물었고, 다연은 민재에게 친절하게 대답해 주었다. 서연은 그들의 관계를 보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다. 여보, 다연 선생님이랑 정말 친해졌네. 응, 서연아. 이제 우리 세 사람 정말 좋은 친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 민재는 서연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의 관계는 더욱 굳건해졌다. 그들은 서로를 믿고 의지하며 행복한 가정을 이루었다. 지호는 그런 부모님과 선생님의 모습에 행복해했다. 그는 그들의 사랑 속에서 무럭무럭 자랐다. 시간이 흘러 지호는 훌륭한 청년으로 성장했다. 그는 대학을 졸업하고 회사에 취직했다. 그는 종종 부모님과 함께 다연 선생님을 찾아갔다. 다연은 여전히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었다. 다연은 지호를 보며 뿌듯해했다. 지호야, 벌써 이렇게 컸다니. 선생님은 아직도 내가 입학식 때 엄마 아빠 손을 잡고 강당에 들어오던 모습이 생생해. 다연은 지호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지호는 활짝 웃으며 말했다. 선생님 덕분에 제가 이렇게 잘 자랄 수 있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지호는 진심을 담아 말했다. 다연은 지호의 말에 눈물을 흘렸다. 민재는 다연의 눈물을 보고 마음이 아팠다. 그는 다연의 손을 잡고 말했다. 다연아, 울지 마. 우리 모두 행복하잖아. 다연은 민재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행복했다. 그녀의 눈물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기쁨의 눈물이었다. 어느 날 지호는 아버지의 서랍을 정리하다가 낡은 일기장을 발견했다. 일기장에는 민재의 글씨로 빼곡하게 기록이 남아 있었다. 지호는 일기장을 펼쳐보았다. 일기장에는 민재가 다연을 만나고 사랑하고 이별했던 이야기가 담겨 있었다. 그리고 서연을 만나고 사랑하고 결혼했던 이야기가 담겨 있었다. 지호는 일기장을 읽으며 눈물을 흘렸다. 그는 부모님의 아픈 과거를 알게 되었다. 하지만 일기장의 마지막 페이지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다. 오늘 다연이를 만났다. 10여 년 만에 다시 만난 다연이의 눈빛은 여전히 나를 흔들었다. 하지만 이제 나는 서연이의 남편이고 지호의 아빠다. 나는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지호가 다연이를 닮았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지호의 눈동자, 지호의 미소 모두 다연이를 닮았다. 설마 지호가 다연이의 아들이 아닐까? 지호는 일기장을 읽고 충격을 받았다. 그는 민재가 자신을 친아들로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는 다연이 자신을 친아들처럼 아꼈던 이유를 알게 되었다. 지호는 일기장을 들고 다연을 찾아갔다. 선생님, 저의 아빠가 민재 씨가 맞나요? 지호의 질문에 다연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녀는 고개를 숙였다. 지호는 다연의 침묵을 보고 모든 것을 직감했다. 저 민재 씨의 아들이 아니군요. 지호의 목소리는 떨렸다. 다연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지호는 울음을 터뜨렸다. 선생님, 왜 저에게 말씀해주지 않으셨어요? 미안해, 지호야. 선생님이 너무 늦게 말해서 미안해. 다연은 지호를 안고 울었다. 지호는 다연의 품에 안겨 한참을 울었다. 그들은 서로의 진실을 마주했다. 지호는 자신이 다연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민재는 자신이 지호의 친아버지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지호를 친아들처럼 사랑했다. 그들은 서로에게 거짓말을 했다. 하지만 그들의 거짓말은 서로를 위한 거짓말이었다. 지호는 집으로 돌아와 서연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서연은 지호의 이야기를 듣고 충격을 받았다. 그녀는 민재가 다연과의 관계를 숨겼다는 사실에 분노했다.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당신은 나를 속였어. 지호가 당신 아들이 아니었다는 걸 왜 말 안 했어? 서연아, 미안해. 내가 너무 겁이 났어. 당신이 지호를 버릴까봐. 민재는 서연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서연은 민재의 손을 뿌리치고 방으로 들어갔다. 민재는 서연을 따라 방으로 들어가 서연에게 사과했다.
서연은 민재의 사과를 받아주었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이미 불신이 싹트고 있었다. 서연은 다음날 다연을 찾아갔다. 선생님, 지호가 민재 씨 아들이 아니었다는 걸 왜 말 안 했어요? 어머님, 제가 너무 겁이 났어요. 지호가 상처받을까봐. 다연은 서연의 질문에 눈물을 흘렸다. 서연은 다연의 눈물을 보고 분노했다. 지호가 상처받을까봐요? 그럼 저는요? 저는요?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살았잖아요. 서연의 목소리는 떨렸다. 다연은 서연의 분노를 이해했다. 그녀는 서연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어머님, 제가 정말 죄송해요. 제가 다 잘못했어요. 서연은 다연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다. 그녀는 다연의 손을 놓지 않았다. 그들의 관계는 미묘하게 바뀌었다. 그들은 더 이상 서로를 경계하지 않았다. 오히려 서로를 이해하고 위로하는 사이가 되었다. 서연은 집으로 돌아와 민재에게 말했다. 여보, 이제 우리 서로에게 솔직해지자. 숨기는 것 없이. 민재는 서연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다음 날 학교로 찾아가 다연을 만났다. 다연아, 정말 미안해. 아니야, 민재야. 내가 더 미안해. 내가 너한테 말도 없이 떠나버려서. 민재와 다연은 서로에게 진심으로 사과했다. 그들은 과거의 아픔을 딛고 새로운 관계를 시작했다. 그들은 이제 서로에게 좋은 친구이자 동료가 되었다. 민재는 다연에게 지호의 학교 생활에 대해 자주 물었고, 다연은 민재에게 친절하게 대답해 주었다. 서연은 그들의 관계를 보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다. 지호는 그들의 사랑 속에서 무럭무럭 자랐다. 그는 훌륭한 청년으로 성장했다. 그는 대학을 졸업하고 회사에 취직했다. 그는 종종 부모님과 함께 다연 선생님을 찾아갔다. 다연은 여전히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었다. 다연은 지호를 보며 뿌듯해했다. 지호야, 벌써 이렇게 컸다니. 선생님은 아직도 내가 입학식 때 엄마 아빠 손을 잡고 강당에 들어오던 모습이 생생해. 다연은 지호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지호는 활짝 웃으며 말했다. 선생님 덕분에 제가 이렇게 잘 자랄 수 있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지호는 진심을 담아 말했다. 다연은 지호의 말에 눈물을 흘렸다. 민재는 다연의 눈물을 보고 마음이 아팠다. 그는 다연의 손을 잡고 말했다. 다연아, 울지 마. 우리 모두 행복하잖아. 다연은 민재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행복했다. 그녀의 눈물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기쁨의 눈물이었다. 어느 날 지호는 아버지의 서랍을 정리하다가 낡은 일기장을 발견했다. 일기장에는 민재의 글씨로 빼곡하게 기록이 남아 있었다. 지호는 일기장을 펼쳐보았다. 일기장에는 민재가 다연을 만나고 사랑하고 이별했던 이야기가 담겨 있었다. 그리고 서연을 만나고 사랑하고 결혼했던 이야기가 담겨 있었다. 지호는 일기장을 읽으며 눈물을 흘렸다. 그는 부모님의 아픈 과거를 알게 되었다. 하지만 일기장의 마지막 페이지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다. 오늘 다연이를 만났다. 10여 년 만에 다시 만난 다연이의 눈빛은 여전히 나를 흔들었다. 하지만 이제 나는 서연이의 남편이고 지호의 아빠다. 나는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지호가 다연이를 닮았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지호의 눈동자, 지호의 미소 모두 다연이를 닮았다. 설마 지호가 다연이의 아들이 아닐까? 지호는 일기장을 읽고 충격을 받았다. 그는 민재가 자신을 친아들로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는 다연이 자신을 친아들처럼 아꼈던 이유를 알게 되었다. 지호는 일기장을 들고 다연을 찾아갔다. 선생님, 저의 아빠가 민재 씨가 맞나요?
지호의 질문에 다연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녀는 고개를 숙였다. 지호는 다연의 침묵을 보고 모든 것을 직감했다. 저 민재 씨의 아들이 아니군요. 지호의 목소리는 떨렸다. 다연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지호는 울음을 터뜨렸다. 선생님, 왜 저에게 말씀해주지 않으셨어요? 미안해, 지호야. 선생님이 너무 늦게 말해서 미안해. 다연은 지호를 안고 울었다. 지호는 다연의 품에 안겨 한참을 울었다. 그들은 서로의 진실을 마주했다. 지호는 자신이 다연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민재는 자신이 지호의 친아버지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지호를 친아들처럼 사랑했다. 그들은 서로에게 거짓말을 했다. 하지만 그들의 거짓말은 서로를 위한 거짓말이었다. 지호는 충격에 휩싸였다. 그는 다연의 품에 안겨 한참을 울었다. 다연은 지호의 등을 토닥이며 말했다. 지호야, 미안해. 선생님이 너한테 거짓말을 해서 정말 미안해. 지호는 고개를 들고 다연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슬픔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다. 왜요? 왜 말씀 안 해주셨어요? 제가 왜 민재 씨 아빠라고 생각하게 놔두신 거예요? 지호의 목소리는 떨렸다. 다연은 지호의 손을 잡고 말했다. 지호야, 그건 선생님이 그때 너무 어렸기 때문이야. 민재 씨랑 헤어지고 선생님은 너무 힘들었어. 그래서 너를 혼자 키울 자신이 없었어. 그래서 민재 씨한테 너를 부탁한 거야. 다연은 진실을 털어놓았다. 그녀는 민재와 헤어진 후 민재에게 임신 사실을 알리지 않고 홀로 아이를 낳았다. 하지만 그녀는 아이를 키울 자신이 없었다. 그래서 그녀는 민재에게 편지를 써서 지호를 부탁했다. 민재는 편지를 읽고 충격을 받았다. 그는 다연을 찾아 헤맸지만 그녀의 소식을 알 수 없었다. 그래서 민재는 지호를 친아들처럼 키웠다. 그는 지호에게 자신이 친아빠라는 것을 숨겼다. 지호야, 민재 씨는 너를 정말 사랑했어. 너를 친아들처럼 사랑했어. 그래서 너한테 진실을 말하지 않은 거야. 다연은 지호의 눈을 보며 말했다. 지호는 다연의 이야기를 듣고 눈물을 흘렸다. 그는 민재가 자신을 사랑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는 민재에게 진심으로 고마움을 느꼈다. 지호는 다연의 품에 안겨 한참을 울었다. 그들은 서로의 진실을 마주했다. 지호는 자신이 다연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민재는 자신이 지호의 친아버지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지호를 친아들처럼 사랑했다. 그들은 서로에게 거짓말을 했다. 하지만 그들의 거짓말은 서로를 위한 거짓말이었다. 지호는 집으로 돌아와 민재에게 말했다. 아빠, 저 다연 선생님이 제 엄마였군요. 민재는 지호의 말에 눈물을 흘렸다. 그는 지호를 안고 말했다. 지호야, 미안해. 아빠가 너한테 거짓말을 해서 미안해. 지호는 민재의 품에 안겨 울었다. 그들은 서로에게 용서를 구했다. 민재는 지호를 친아들처럼 사랑했다. 그리고 서연은 민재와 다연의 관계를 이해했다. 그녀는 그들의 사랑을 존중했다. 그녀는 민재와 다연 그리고 지호를 모두 용서했다. 그들은 서로를 용서하고 서로에게 진심으로 다가갔다. 며칠 후 서연은 다연에게 전화를 걸어 만남을 요청했다. 다연은 서연의 요청을 흔쾌히 수락했다. 다음 날 서연은 학교 앞 카페에서 다연을 만났다. 선생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제가 선생님을 오해해서. 서연은 다연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다연은 서연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다. 아니에요, 어머님. 제가 더 미안해요. 제가 어머님한테 모든 것을 속여서. 다연은 서연에게 진심으로 사과했다.
서연은 다연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다. 그녀는 다연의 손을 놓지 않았다. 그들의 관계는 미묘하게 바뀌었다. 그들은 더 이상 서로를 경계하지 않았다. 오히려 서로를 이해하고 위로하는 사이가 되었다. 서연은 다연에게 말했다. 선생님, 우리 지호 친아빠를 만나게 해줄 수 있을까요? 다연은 서연의 말에 놀랐다. 그녀는 서연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다. 어머님, 그건. 선생님, 저는 지호가 친아빠를 만나고 싶어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선생님도 친아빠를 만나고 싶어 하실 것 같아요. 서연은 다연의 눈을 보며 말했다. 다연은 서연의 말에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서연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며칠 후 서연은 지호에게 말했다. 지호야, 선생님이 내 친아빠를 만나게 해주실 거래. 너 친아빠 만나고 싶어? 지호는 서연의 말에 눈물을 흘렸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지호는 다연의 손을 잡고 공원으로 향했다. 공원에는 한 남자가 서 있었다. 그는 지호를 보고 눈물을 흘렸다. 지호야, 내가 내 친아빠야. 남자는 지호를 안고 울었다. 지호는 남자의 품에 안겨 한참을 울었다. 그들은 서로의 진실을 마주했다. 지호는 자신이 민재의 아들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하지만 그는 민재를 사랑했다. 그리고 그는 친아빠도 사랑했다. 그들은 서로에게 진심으로 다가갔다. 민재는 서연을 사랑했다. 그리고 서연은 민재를 사랑했다. 그들은 서로를 믿고 의지하며 행복한 가정을 이루었다. 지호는 그들의 사랑 속에서 무럭무럭 자랐다. 그는 훌륭한 청년으로 성장했다. 그는 대학을 졸업하고 회사에 취직했다. 그는 종종 부모님과 함께 다연 선생님을 찾아갔다. 다연은 여전히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었다. 다연은 지호를 보며 뿌듯해했다. 지호야, 벌써 이렇게 컸다니 선생님은 아직도 내가 입학식 때 엄마 아빠 손을 잡고 강당에 들어오던 모습이 생생해. 다연은 지호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지호는 활짝 웃으며 말했다. 선생님 덕분에 제가 이렇게 잘 자랄 수 있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지호는 진심을 담아 말했다. 다연은 지호의 말에 눈물을 흘렸다. 민재는 다연의 눈물을 보고 마음이 아팠다. 그는 다연의 손을 잡고 말했다. 다연아, 울지 마. 우리 모두 행복하잖아. 다연은 민재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행복했다. 그녀의 눈물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기쁨의 눈물이었다. 서연은 겉으로는 모든 것을 용서하고 이해한 것처럼 보였지만 마음속으로는 여전히 혼란스러웠다. 매일 밤 그녀는 잠 못 이루고 뒤척였다. 민재와 다연의 과거, 그리고 지호가 민재의 친아들이 아니었다는 사실이 그녀를 괴롭혔다. 그녀는 민재가 자신을 속였다는 사실에 분노했고, 다연이 지호를 통해 민재에게 다가왔다는 사실에 질투를 느꼈다. 어느 날 서연은 지호의 책상 위에서 민재와 다연의 옛날 사진을 발견했다. 벚꽃이 흩날리는 캠퍼스에서 다정하게 웃고 있는 두 사람의 모습. 서연은 사진을 들고 민재에게 달려갔다. 여보, 이 사진 아직도 가지고 있었어? 민재는 사진을 보고 당황했다. 아, 서연아, 그건 그냥 옛날 사진이야. 버리려고 했는데. 서연은 민재의 말을 믿지 않았다. 그녀는 사진을 찢어버리고 싶었다. 하지만 그녀는 꾹 참았다. 여보, 나한테 솔직하게 말해줘. 아직도 다연 선생님 사랑해? 서연의 질문에 민재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의 침묵은 서연에게 상처를 주었다. 당신은 아직도 다연 선생님을 잊지 못했어. 그래서 지호 담임 선생님이 된 다연 선생님을 보면서 옛날 생각이 났겠지. 그래서 당신은 계속 나를 속인 거고.
서연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민재는 서연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아니야, 서연아. 그런 거 아니야. 나는 당신을 사랑해. 당신은 내게 전부야. 다연이는 그냥 과거일 뿐이야. 나는 당신과 지호가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게 내 삶의 전부였어. 민재의 진심 어린 말에 서연은 마음이 흔들렸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 이미 생긴 불씨는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그녀는 민재의 손을 뿌리치고 방으로 들어갔다. 민재는 서연을 따라 방으로 들어가 서연을 안고 말했다. 서연아, 내가 정말 미안해. 내가 당신한테 모든 것을 털어놓지 못해서. 서연은 민재의 품에 안겨 울었다. 그들은 서로에게 용서를 구했다. 그들은 서로를 용서하고 서로에게 진심으로 다가갔다. 하지만 그들의 관계는 예전 같지 않았다. 그들의 관계는 이미 금이 가 있었다. 민재는 서연에게 용서를 구하고 다연에게도 진심으로 사과했다. 그는 서연과 다연 그리고 지호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는 다연과 지호의 친아빠를 만나게 해주었다. 지호의 친아빠는 지호를 보고 눈물을 흘렸다. 그는 지호를 안고 한참을 울었다. 지호야, 미안하다. 아빠가 너를 버려서 미안하다. 지호는 친아빠의 품에 안겨 울었다. 그들은 서로의 진실을 마주했다. 지호는 자신이 민재의 아들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하지만 그는 민재를 사랑했다. 그리고 그는 친아빠도 사랑했다. 그들은 서로에게 진심으로 다가갔다. 서연은 민재와 다연의 관계를 이해했다. 그녀는 그들의 사랑을 존중했다. 그녀는 민재와 다연 그리고 지호를 모두 용서했다. 그들은 서로를 용서하고 서로에게 진심으로 다가갔다. 며칠 후 서연은 다연에게 전화를 걸어 만남을 요청했다. 다연은 서연의 요청을 흔쾌히 수락했다. 다음 날 서연은 학교 앞 카페에서 다연을 만났다. 선생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제가 선생님을 오해해서. 서연은 다연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다연은 서연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다. 아니에요, 어머님. 제가 더 미안해요. 제가 어머님한테 모든 것을 속여서. 다연은 서연에게 진심으로 사과했다. 서연은 다연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다. 그녀는 다연의 손을 놓지 않았다. 그들의 관계는 미묘하게 바뀌었다. 그들은 더 이상 서로를 경계하지 않았다. 오히려 서로를 이해하고 위로하는 사이가 되었다. 서연은 다연에게 말했다. 선생님, 우리 지호 친아빠를 만나게 해줄 수 있을까요? 다연은 서연의 말에 놀랐다. 그녀는 서연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다. 어머님, 그건. 선생님, 저는 지호가 친아빠를 만나고 싶어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선생님도 친아빠를 만나고 싶어 하실 것 같아요. 서연은 다연의 눈을 보며 말했다. 다연은 서연의 말에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서연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며칠 후 서연은 지호에게 말했다. 지호야, 선생님이 내 친아빠를 만나게 해주실 거래. 너 친아빠 만나고 싶어? 지호는 서연의 말에 눈물을 흘렸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지호는 다연의 손을 잡고 공원으로 향했다. 공원에는 한 남자가 서 있었다. 그는 지호를 보고 눈물을 흘렸다. 지호야, 내가 내 친아빠야. 남자는 지호를 안고 울었다. 지호는 남자의 품에 안겨 한참을 울었다. 그들은 서로의 진실을 마주했다. 지호는 자신이 민재의 아들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하지만 그는 민재를 사랑했다. 그리고 그는 친아빠도 사랑했다. 그들은 서로에게 진심으로 다가갔다. 민재는 서연을 사랑했다. 그리고 서연은 민재를 사랑했다. 그들은 서로를 믿고 의지하며 행복한 가정을 이루었다.
지호는 그들의 사랑 속에서 무럭무럭 자랐다. 그는 훌륭한 청년으로 성장했다. 그는 대학을 졸업하고 회사에 취직했다. 그는 종종 부모님과 함께 다연 선생님을 찾아갔다. 다연은 여전히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었다. 다연은 지호를 보며 뿌듯해했다. 지호야, 벌써 이렇게 컸다니. 선생님은 아직도 내가 입학식 때 엄마 아빠 손을 잡고 강당에 들어오던 모습이 생생해. 다연은 지호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지호는 활짝 웃으며 말했다. 선생님 덕분에 제가 이렇게 잘 자랄 수 있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지호는 진심을 담아 말했다. 다연은 지호의 말에 눈물을 흘렸다. 민재는 다연의 눈물을 보고 마음이 아팠다. 그는 다연의 손을 잡고 말했다. 다연아, 울지 마. 우리 모두 행복하잖아. 다연은 민재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행복했다. 그녀의 눈물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기쁨의 눈물이었다. 지호는 훌륭한 청년으로 성장했다. 그는 훌륭한 회사원이 되었고 좋은 여자친구도 만났다. 그는 부모님과 다연 선생님 그리고 친아빠와도 잘 지냈다. 그는 2명의 아버지와 1명의 어머니 그리고 1명의 선생님을 사랑했다. 그는 그들의 사랑 속에서 행복하게 살았다. 어느 날 지호는 민재에게 물었다. 아빠는 왜 저를 사랑하셨어요? 제가 아빠의 친아들이 아닌데. 민재는 지호의 질문에 눈물을 흘렸다. 그는 지호의 손을 잡고 말했다. 지호야, 아빠는 너를 낳지는 않았지만 너를 키웠어. 너와 함께 웃고 너와 함께 울었어. 너는 아빠의 아들이야. 피로 맺어진 관계보다 더 소중한 관계야. 민재의 진심 어린 말에 지호는 눈물을 흘렸다. 그는 민재의 품에 안겨 한참을 울었다. 그는 민재가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는 민재에게 진심으로 고마움을 느꼈다. 지호는 민재에게 말했다. 아빠, 저도 아빠를 사랑해요. 아빠는 저의 진짜 아빠예요. 지호의 말에 민재는 눈물을 흘렸다. 그는 지호를 꽉 안아주었다. 그들의 사랑은 피로 맺어진 관계보다 더 강했다. 그들은 서로를 믿고 의지하며 행복한 가족을 이루었다. 시간이 흘러 민재와 서연은 나이가 들었다. 그들은 여전히 사랑했고 여전히 서로를 믿고 의지했다. 그들은 종종 다연 선생님을 찾아갔다. 다연은 여전히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었다. 다연은 민재와 서연 그리고 지호를 보며 행복해했다. 그녀는 그들의 사랑 속에서 행복하게 살았다. 지호는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았다. 그는 아들에게 민재의 이름을 지어주었다. 지호는 아들을 안고 말했다. 아빠, 저의 아빠는요,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아빠예요. 저를 낳지는 않았지만 저를 키우셨고 저를 사랑하셨어요. 저는 아빠의 아들이에요. 피로 맺어진 관계보다 더 소중한 관계예요. 지호는 아들에게 민재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민재는 지호의 이야기를 듣고 눈물을 흘렸다. 그는 지호의 손을 잡고 말했다. 지호야, 고맙다. 너는 아빠의 자랑이야. 민재의 말에 지호는 눈물을 흘렸다. 그들은 서로를 사랑했다. 그들의 사랑은 피로 맺어진 관계보다 더 강했다. 그들은 서로를 믿고 의지하며 행복한 가족을 이루었다. 그리고 지호의 아들은 그들의 사랑 속에서 무럭무럭 자랐다. 그는 훌륭한 청년으로 성장했다. 그는 아버지의 이야기를 듣고 자랐다. 그는 아버지의 사랑을 배우고 아버지의 삶을 존경했다. 그는 아버지의 삶을 따라 살았다. 그는 아버지처럼 훌륭한 사람이 되었다. 그는 아버지의 사랑을 기억하고 아버지의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했다. 그는 아버지의 사랑을 세상에 퍼뜨렸다.